최근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나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네, 앞서 짧은 영상 먼저 보셨습니다. 어제도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이른바 교제 폭력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교제폭력방지법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남대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행당하거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교제 폭력. 전국적으로도 이 교제 폭력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역에서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 대전경찰청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2,700여 건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수백 건씩 급증하고 있고요. 네. 충남 지역 역시 지난 2년 사이 380여 건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은 모두 49명으로 집계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교제 폭력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교제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우려도 크지만 반대로 오히려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네, 실제 이 구속률은 한 2% 내외입니다. 네. 그 교제 폭력의 특성상 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빈도인 협박이나 폭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네. 이 반의사 불벌죄는 이 교제 폭력의 특성상 연인 관계, 신뢰 관계, 애정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특성이라 네. 이후에 이 폭력이나 협박 이후에 뭐 화해라든지 용서라든지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구속률은 2% 네.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재범 방지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속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교제 폭력의 특성은 네. 사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신뢰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그 태도라든지 네. 확실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외에도 사후에 이런 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면 네. 이것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좀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네. 노력이 또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재범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교제 폭력의 그 건수를 사건 수를 더 높이는 원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제 폭력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재범률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이 네. 가령 예를 들어 연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고 네. 이런 문제 행동, 즉 범죄를 일으켜서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재범률이 높은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적인 좀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전한 이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별 통보 대행 업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뭐 외삼촌이나 사촌 오빠로 등장해서 이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책들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대책은 이제 사전 예방적인 대책이 있고 사후 대응적인 이제 대책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사전 예방 대책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나 사회가 네. 이러한 교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 법제도나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교제 폭력 방지법을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실효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어떤 법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전 예방적인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개인 당사자의 어떤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겠고, 사후적 대응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국가의 기능, 즉 관련된 교제폭력방지법에 조속한 입법 추진과 통과가 네. 필요하겠고, 그 외에도 이런 가해자의 특성이나 이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 신변 보호 요청이라든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이런 피해 상황이 있을 때 피해자 보호와 별개로 이런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형벌권,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끝으로 이 교제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잦은 폭행이라든지 협박의 빈도는 점점 기간이 길수록 더 나아가고 증가하고 중범죄로 연결된다라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교제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어떤 다툼 폭력이다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이런 근본적인 인식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건 강의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